여러분 안녕하세요. 206강입니다. 바로 전 시간에 2022년도 농사 12월 마지막 보여드렸고요. 오늘은요 2022년도의 농사 기술 총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추구하는 몇 가지를 좀 뭐랄까요 종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농사 형태를 이제 매달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노틸 무게온이죠. 토양용 비료. 우리가 이제 비료 퇴비 같은 이제 작물을 키우는 비료가 아니라 토양 살리기 위해서 넣는 비료. 이제 유기물 같은 거 통칭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비료를 쓰면서 4, 5그룹의 자연 유기농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농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자연재배에서부터 자연농법, 뭐 태평농법이 있는데 저는 자연 유기농이고요. 그 중에서 뭐 화학농이든 친환경이든 유기농이든 뭐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4, 5그룹의 자연 유기농 좀 다르죠. 자, 토양 자생력과 작물 자생력을 의존하는 농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물 양분은 농지에서 생산하는, 그래서 토양용 비료 쓰는 거죠. 생산한다는 거. 투입 비료인데 저는 이제 토양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서식 환경이 되고 양분이 되는 그런 유기물을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생산하는 게 농지 생산이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밭갈이 안 하고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계를 쓴다든가 그런 것도 안 하니까요. 그래서 탄소 없어하는 완전한 자립농을 추구하고 있으면 뭐 외부에서 비료 퇴비 같은 거 사온다든가 농약 사온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립농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이사 온 후로부터는 이제 작업 생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농장할 때 여기 이사 오기 전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해서 내다 파는 농업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작업 생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생산하면서도 더 신경 쓰고 이제 많은 할애하는 게 이제 농업의 기술적인 지식적인 생산입니다. 뭐 농사를 지으면서 지식을 생산한다는 거, 기술을 생산한다는 게 조금 머리가 색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쪽으로 많이 하면서 또 작업 생산한다는 거 이제 맞습니다. 자, 오늘 2002년도 농사 기술적 총평 해보겠습니다. 자, 기술적 방법 몇 가지 나눠서 얘기할 건데요. 작물 필요 양분,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작물의 양분이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토양에 자연적으로 그래서 농지에서 생산한다는 거, 우리가 보통 화학 비료라든가 퇴비 넣어서 작물을 키우기 위한 비료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제 비료를 넣어서 농지에서 미생물에 분해되면서 생산하는 거, 우리가 숲속에 가면 이제 자연적 바로 그런 거죠. 자, 잡초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발생을 줄이는 걸 첫 번째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뭐 활용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발생을 줄이면서 농사에 활용도 하면서 그때에 또 마지막에 뭐 그냥 방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르기, 뽑기, 뭐 그거는 가능하면 이제 자르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더 말씀드릴 거고요. 저 병해충입니다. 병해충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발생 줄이는 걸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 자생력과 작물 자생력에서 자연 발생을 줄이면서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라든 게 없으면 병해충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두지를 않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제안한 게 이제 노틸 무게온에서 멀칭하지 않습니까? 유기물 멀칭이죠. 거기 쓰고 있는 유기물 같은 경우는 되게 저 같은 농사를 지향하신 분들의 이제 댓글이라든가 말을 좀 하는 게 그렇거든요. 멀칭에 그거 쉽지 않다. 멀칭이 뭐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 여기 이사와가 처음에 멀칭할 때 외부에서 가져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농사하는 과정에서는 외부에서 가져오지 않고요. 그 농사 중에 발생하는 탄사라든가 잡초에 의해서 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처음만 가져오지, 그 다음 이제 10여 년 동안은 이제 내부에 있는 수확하고 나온 농산물 잔사죠. 그거하고 이제 잡초로서 이제 멀칭하는 걸로 됩니다. 자, 이게 확실하게 좀 뭐랄까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좀 가끔가다 댓글을 다시더라고. 멀칭이 어떻고 멀칭이 힘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 자생력 높이는 방법. 자, 토양 표면층, 토양되는 무기온 상태에서 유기물 멀칭한다는 거. 그러면 유기물 멀칭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숲속에 낙엽이 덮듯이 이제 멀칭하게 되면 거기에 토양 미생물 살면서 이제 분해가 일어나겠죠. 서식하면서 또 토양 속에는 우리가 보통 표토층 토양 20cm와 그 이하를 심토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표토층과 심토층의 토양 살리기는 뭐냐? 저는 이제 작물 뿌리입니다. 많은 뿌리와 깊은 뿌리, 거기에 이제 작물도 이용하지만 잡초 이 두 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뿌리들이 내려가면서 뿌리에 기생하고 있는 군권 미생물이 있겠죠. 그 다음 군권 미생물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토양 미생물이 이어지는 그런 쪽으로 99%의 농업에 우리가 보통 유기물 넣어서 토양 미생물 쓰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토양 표면층에 토양 미생물 쓰는 농사고요. 그 다음에 토양 속에 뭐냐? 식물 뿌리, 작물과 잡초 뿌리에서 군권 미생물을 위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농사를 지향한다. 이게 좀 그렇죠? 이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전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사 기술 차이입니다. 90%의 농업이 보통적으로 이제 표토층과 심토층에 우리가 뭐가 퇴비 같은 거 유기물 넣어가지고 톱밥 같은 거 아니면 뭐 나무 같은 거 해서 뭐 토양 속에 파가지고 넣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미끄럼 놓고 바깥에 한다. 그래서 토양 속에 집어넣는 비자연적인 방법 뭐냐면 이제 숲속에 같은 게 그렇게 놓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농업에서는 이제 땅을 파서 땅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 비자연적인 방법.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유기물이 들어가니까 토양 미생물을 쓰는 거거든요. 그냥 표토층의 심토층인 그런 비자연적인 방법이 아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보통적으로 이제 표면치 같은 경우는 숲속에 가면 낙엽이라든가 덮여 있고 거기에 토양 미생물이 쓰거든요. 근데 토양 속에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표면층 같은 건 유기물이라든가 미생물이 결핍되겠죠. 그래서 비자연적 이쪽으로 이제 지향 정반되겠죠. 숲속에 우리가 자연숲을 우리가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을 때 반대적인 농사 하고 있거든요. 보통적으로 저는 이제 숲의 기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층은 뭐냐 유기물 멀칭하고 토양 미생물 사는 활용한다는 거. 그래서 자연적인 방법을 추구한다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속이 뭐냐 우리가 숲속에 가면 사람이 해서 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제 식물 뿌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토층과 심토층 깊이까지는 뭐냐 식물 뿌리 잡초 뿌리 해서 궁규균 그래서 활용한다. 그래서 자연적인 방법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90%가 지금 농업기사는 뭐 기술이라든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기술센터나 표준적인 농업이 이렇게 우리가 99%의 농업의 표준들이 있거든요. 하지만은 저는 이제 숲속의 기준 그에 같은 것으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 차이가 분명히 달라지죠. 이걸 참고해 주겠습니다. 작물 자생에 높이는 방법은요. 표토층은 작물 많은 뿌리입니다. 아까도 했으나 뿌리. 그래서 무경 상태에서 뿌리가 이제 뿌리가 이제 스트레스 식물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뿌리가 이제 굵어지면은 이제 잔뿌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뿌리 만든 그래서 무경으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심토층의 작물 깊은 뿌리입니다. 표토층은 아까 20cm죠. 그 다음 그 이하를 심토층이라 했습니다. 거기는 뭐냐 작물 자생에 의해서 깊은 뿌리가 나게 하지만은 또 다시 뭐냐 잡초와 경쟁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숲속의 자연의 거는 뭐냐면 이제 아주 강하게 계속 그쪽으로 이제 했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 재배하러 있는 작물들은 뭐냐 비료 퇴비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뿌리 만드는 쪽에 그렇게 뭐랄까 그런 쪽으로 뭐냐면 이제 우량적으로 이제 그렇게 안 해왔거든요. 육종을 안 해왔습니다. 되게 수확량이죠. 빨리 크고 그런 쪽에 병해충이라는 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뿌리를 작물의 뿌리를 깊이 많이 들이게 해서 뭐냐 잡초와 경쟁하면서 그걸 활용한다는 말씀 앞에서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잡초를 경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작물 양분 생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표면층에 멀칭해서 유기물에서 토양 미생물에서 빨리 분해가 되겠죠. 그리고 숲속에 가면 그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토양 속에 뭐냐 표토층과 심토층은 뭐냐 뿌리 식물 뿌리나 잡초 뿌리에서 뿌리에 살고 있는 궁극균에서 분해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토양 미생물까지 연결. 그러니까 아까도 했습니다만 비교했습니다만은 기존의 농업의 99%와 지향하는 농사는 먼저 좀 다르죠. 이걸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있는 자생적으로 우리가 숲속같이 이제 그런 양분을 생산하는 자생적이죠. 생산하는 그런 방법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초의 기술적 방법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했습니다.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잡초는요. 첫 번째로 자연적 발생을 줄이는 게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한 잡초는 뭐냐 농사에 활용하고 있고요. 이거를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 줄이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기온하게 되면
뿌리가 굵어지지 않습니까? 뿌리가 굵으니까 잔뿌리가 많이 나오고요. 그럼 뿌리가 많이 나오면 뿌리에 기생하고 있는 궁극은 거기에서 이제 진균이란 미생물이 내놓는 그로말린이라는 성분이 뭐냐, 잡초를 발생을 줄인다는 과학적 근거가 이미 뭐 미국 농부부서 또 여러 그 연구들이 했다는 말씀을 제가 과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런 자연 발생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잡초가 완전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뭐 잡초가 좀 덜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발생한 잡초는요 농사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작물 뿌리 키우는데 활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작물과 경쟁시키는 거죠. 그런데 작물을 잡초가 압도했을 땐 그때는 뽑고 자르게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뭐냐, 자르는 이유는 뭐냐, 뿌리를 둬야 되거든요. 뿌리가 뭐냐면 유기물이니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뭐냐 되게 유기물 비료태비 같은 걸 땅속에 넣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뿌리로 하니까요. 식물 뿌리에서 하니까 그 뿌리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 활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발생한 잡초의 작물하고 경쟁을, 아까 작물을 압도하는 풀이 있죠. 이때는 자르고 뽑게 해가지고 뭐냐, 멀칭을 하려는, 그래서 작물 양분을 생산하는 쪽으로 활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멀칭을 이제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때에 멀칭해서 뭐냐, 그러면 이제 풀들은 뭐냐면 이제 녹색 유기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토양 표면층에 멀칭이 되니까 거기에 토양 미생물들이 대개 보면 이제 녹색 유기물이니까 이제 박테리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질소가 생산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활용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생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쪽으로 이제 활용하고 좀. 그리고 이제 병해충의 기술적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가 자연 발생을 줄인다는 거. 그 다음에 발생한 병해충은요, 저 같은 경우는 병해충이라 보기보다는 병의 발생은 이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술적인 방법, 지식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요. 그래서 병해충을 방지하는 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문제는 뭔가 찾아가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자연적 발생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이제 토양 자생력과 작물 자생이 있습니다만 또다시 토양이 좋아지니까 뭡니까? 거기에 식물 뿌리도 또 내릴 것이고요. 토양 준다는 건 뭐냐? 아까도 있습니다. 식물 뿌리가 많이 내린다는 거거든요. 않습니까? 그러면 뿌리에 기생하고 있는 진균이라고 하는 미생물이 내놓는 그루말린. 그러니까 이 그루말린이 뭐냐? 잡초 발생도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 병해충 발생 줄인다는, 이거는 과학적 근거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자연 발생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병해충은 발생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기보다는요, 첫 번째가 뭐냐,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합니다. 왜 발생했을까? 토양의 균형이 아니면 미생의 균형이 뭘까 이루어지는데 그런 쪽으로 기술적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해충이 발생한 걸 어떻게 해를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대로 이 병해충이라 보기는 그냥 발생하는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둡니다. 자연농에서도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그 농약을 쓰거든요. 많이들 그 식초라든가 미생물들 그 농약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미생물도 그렇고 이제 식초라든가 그런 것들도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기무라씨 썩지 않은 사과에도 이제 농약을 쓰거든요. 뭐냐면 이제 식초하고 이제 와사비 분명해가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농약, 그러니까 무농약 아니지 않나, 그렇게 일본에서도 이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학적인 농약도 있고 친환경 식물 해가지고 친환경 농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그냥 거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충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발생합니다. 해도 양배추도 이렇게 결구될 정도로 이제 지켜보는 쪽, 대안을 찾는 쪽, 그렇게 방제라는 의미는 안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추구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했습니다. 멀칭. 제가 이제 토양의 표면층에 멀칭을 하니까 멀칭이 힘들고 매년 하려면 힘드니까 이게 이런 농사 댓글 다시고 공격적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 아까도 했습니다. 멀칭할 때에 외부 유입합니다. 처음 언제냐면 이제 내부 유입하고 내부에서 생산해서 활용하는 방법과 외부에서 유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되게 이제 첫 농사할 때 제가 여기 이사 왔을 때 여기서 야산이다 보니까 이제 풀 한 건 그렇게 안 자라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이제 땅이 안 좋습니다. 풀이 멀칭할 재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외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거 베어가지고 그 다음 외부에서 해가지고 볏짚 어렵게 구워진 걸 해서 멀칭하고 했습니다만 또 외부의 도로가에서 베어다가 멀칭했습니다만 지금 농사 중에서는요 유기물 부족해서 넣을 수 있지만은 지금 외부에서 유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과정에서는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이사 왔을 때 그때만 했지 그 다음부터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매년 멀칭을 1년에 몇 번 합니다만 그것들은 뭐냐 내부에서 생산한다는 거. 뭐냐 농사 중에 발생한 작물 잔사 그 다음에 잡초 아까 잡초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 하고 나서 이제 멀칭하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가축을 키우지 않습니까? 이제 돼지를 키우거든요. 돼지를 키우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 키우는데 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똥은 매일 걸러내버립니다. 꺼내버리고 따로 분리해버리고요. 거기에 그 돼지가 싸는 오줌, 거기에 이제 갈색 유기물 같은 거 넣어서 거기서 이제 돼지를 밟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생산은 그러니까 굉장히 저농도의 숙성 퇴비, 반려 퇴비가 아닌 숙성. 근데 우리가 풀을 넣었다 그러면 갈색 유기물 같은 거 넣었을 때 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퇴비죠. 그래서 지금은 2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넣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3년 통계로 지면요. 그러니까 놓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퇴비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려시켜서 공농도가 되지 않습니까? 대개 이제 가축들의 곡물, 그러니까 이렇게 식물이 자라서 곡물이 된다는 건 뭐냐? 굉장히 농축된 씨앗에 그 영향이 간 거거든요. 그거를 또 가축 먹이니까 먹여서 또 나온 분뇨는 굉장히 고농축이거든요. 그래서 화학비료의 뭐 50% 정도의 지수 성분이 있다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고농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냐 곡물 사료를 거의 안 먹입니다. 거의 그냥 뭐 풀 같은 거 먹이니까요. 그런 데다가 이제 오줌으로 하니까 뭐 엄청난 저농도죠. 그러니까 녹색 유기물보다는 양분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양분이 안 되지 않나 하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그렇게 농도가 얕다는 거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퇴비 만들게 돼서는 제가 이제 아직 소개 안 했죠.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 반려 퇴비가 아닌 숙성 퇴비. 그러니까 볏짚 넣었다 그러면 볏짚 형태 그대로 유지한 퇴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반려 퇴비는 뭐냐? 볏짚을 넣었다 그러면 볏짚이 완전 형태가 이제 쪼개지는 아미화되는 거죠. 그래서 반려 퇴비 아닙니까? 이게 저희 같은 숙성 퇴비 그런 다른다는 거 좀 참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20년도 농사 기술 첨평을 하면요. 아까 잡초나 병해충은 뭐 간단히 설명이 충분하다 보고요. 그런 나름대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안 되고 있습니다. 크게 뭐 계속 추구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되고 뭐랄까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기술적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토양에 작물 양분을 생산하는 거. 이거를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 아까 그 잡초라든가 그래서 작물 잔사 멀칭해서 거기에 있는 미생물에서 분해해서 작물 양분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하면 이제 생산량이 안정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쪽에 많은 뭐랄까 시간적인 그리고 또 실험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저는 이제 제이드다 보니까 작물을 몇 번을 심니까요. 연작 혼작 재배하다 보니까 거기면서 양분을 얼마나만큼 많이 생산하냐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풀어가는 쪽으로 아마 제일 많은 할애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토양 자생력과 작물 자생 높이는 뭐냐 표토증과 심토증과 뿌리가 많은 뿌리와 깊은 뿌리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뿌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많은 뿌리를 어떻게 만들고 깊은 뿌리까지 심토증과 얼마나 내리게 할 거냐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은 시간과 실험적인 농사 작물을 하면서 이거를 굉장히 그 힘도 있게 관찰하고 이런 지식화하고 기술을 하는데 많은 할애하고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미끄러 놓고 작물 심다 보니까 이제 표토증이 하지 않습니까? 또 경반증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뭐 일본의 김은하 씨가 심토증과 깊이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과수가 무경이지만은 거의 표토증의 뿌리가 있는 게 뭐냐? 심토증 김은하 씨 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물은 더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있습니다만은 야생의 뿌리들은 뭐냐? 강한 놈들 계속 뭐랄까 육종되다시피 자연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수확량이라 병해충으로 육종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뿌리 내는다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힘듭니다. 이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뿌리를 많이 만들고 깊은 뿌리를 이게 제가 이제 찾아가는 2003년도에도 아마 그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내년도도 그럴 것 같고요. 아마 이거는 끝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관심 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다음 시간은요 생산적인
총평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